오늘 리뷰는 바로 외판정판의 슈퍼로봇 조합금, 풍룡, 그리고 뇌룡, 그리고 부속으로는 빅 오더룸 3번이 들어가 있고 승리의 열쇠도 한 개 들어가 있다고 해요. 발매한 지 좀 됐죠? 2013년에 발매했습니다. 이게 2013년 6월 달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당시 기준 7,500엔. 네. 박스 자체도 묵직하고 두께감도 조금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역시 외판정판이다 보니까 박스 자체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구독자분이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리뷰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개봉을 해보면 이렇게 블리스터가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엔 매뉴얼, 그리고 빅 오더룸, 그리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나? 빅 오더룸 하나 들어있는 거고, 여기 있구만. 승리의 열쇠. 꽤 크다. 이거 뭐야. 승리의 열쇠 하나랑 이제 풍룡과 뇌룡, 그리고 부속품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개봉하고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이전에 이제 빅룡이랑 염룡 리뷰했을 때랑 구성 자체는 비슷해요. 손 모양도 같은 거 사용하고 있고, 교체용 표정도 똑같은 거 쓰고 있고요. 스탠드용 조인트 같은 거 쓰고 있고요. 본체도 컬러만 달랐지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머리의 디자인이 약간 일부가 다르죠. 그거랑 부속된 무장의 디자인도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뒤에 있는 빅 오더룸. 빅 오더룸 세 번째 파츠입니다. 사실상 그 넘버링이 있기는 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빅 오더룸이 이제 4개가 모이면 하나가 된 큰 빅 오더룸이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츠 중 하나가 이거 같아요. 승리의 열쇠. 꺼낼 때 조금 놀란 게, 일단은 무슨 키 케이스처럼 이렇게 뒤에 블리스터가 있고, 이거 실제 합금으로 찐 합금으로 만들어진 승리의 열쇠예요. 떨어뜨렸을 때 묵직합니다, 생각보다. 그 와중에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한번 재보려고요.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보다 무겁다. 한 40g 되는구나. 오. 그리고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요 열쇠 모양의 디테일들이 앞뒤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3G의 마크와 함께 특유의 글자들 다 들어가 있고, 승인이라고 써 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도색도 다 되어 있는 진짜 리얼 합금 리얼 합금 열쇠. 놀랍죠? 그 외에 손은 뭐 빅룡, 염룡 때랑 똑같습니다. 편손 하나, 그리고 무장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씩 각각 들어가 있고요. 교체용 표정도 빅룡이랑 염룡 때랑 똑같은 표정 사용하고 있고,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스탠드 조인트 들어가 있고, 풍룡의 무장 자오단지, 이제 레미콘의 믹서죠. 그래서 은색 라인도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뒤쪽에 노란 색깔의 파츠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 부분을 이렇게 가동시켜가지고 이제 발사 형태, 이 뒷부분에 가동하는 포인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등에 장착한 채로 무장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뇌룡의 덴잔호. 뇌룡이 타고 다니던, 그 등에 달고 다니던 덤프트럭의 버킷 부분이죠. 앞쪽에는 경룡신의 가슴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것도 도색도 잘 들어가 있고 디테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특유의 디테일들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등에 장착하는 구멍도 나 있는데, 이거를 내가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스탠드에 올릴 수 있는 구멍이 안 보이네. 애초에 타고 다니기에도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냥 등에 장착하는 올리 백팩용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뇌룡의 무장인 일렉건. 빅룡, 염룡이 사용하던 거랑 이제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근데 디테일 차이는 꽤나 많이 납니다. 아래쪽에 파츠가 더 들어간다거나, 앞쪽이 총구가 아니라거나, 뭐 요런 느낌? 그리고 풍룡과 뇌룡, 이제 백팩에다가 무장을 장착하고 완성을 해봐야겠죠. 특징이 있다면 풍룡은 요 조인트가 가동을 안 하는데, 이제 뇌룡은 이제 빅룡, 염룡 때처럼 좌우로 슬라이드하는 조인트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대로 장착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각자의 무장들 장착을 한 상태 완성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짜란,
왼쪽은 형즈, 오른쪽은 동생즈로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제 풍룡이 몇 분 덜 했더라? 7분 덜 했나? 이게 형이에요. 뇌룡보다 형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이제 형즈, 이제 빅룡과 풍룡은 다소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의 성격이고, 동생즈, 뇌룡이랑 염룡만큼은 아니지만 뇌룡도 꽤나 열혈적인 그런 성격이죠. 이렇게 넷이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데, 개인적으로도 이 풍룡과 뇌룡의 첫 등장 에피소드는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선배이자 형들인 빅룡과 염룡의 그 가르침이라고 해야 될까? 분명 이제 같은 모델, 같은 용신 로봇인데 왜 풍룡과 뇌룡은 합체하지 못하느냐를 이제 선배들이 일깨워주는 그런 에피소드였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 덕분에 이제 풍룡과 뇌룡이 마음을 다잡고 고쳐먹고는 좀 이상한가? 아무튼 마음을 다잡는 그런 에피소드들 좋았습니다. 일단 외형 자체는 좀 간단하게 볼게요. 애초에 이 머리 빼고는 나머지 몸은 다 이제 이미 빅룡, 염룡에서 봤던 거라서 색깔만 다릅니다, 정말로. 먼저 풍룡, 이쪽은 초록색의 용신 로보죠. 그래서 변형했을 때는 기본 차량의 디자인은 뭐 다 비슷하지만은 등에 달고 있는 거는 이제 레미콘, 믹서를 달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검은색 라인이라든가 이런 컬러링 배치 자체는 다 똑같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빅룡이랑 염룡 같은 경우는 요 사이렌 부분이죠. 이 부분의 컬러가 빨간색인데 풍룡과 뇌룡은 이 부분이 파란색입니다. 이런 이제 컬러적인 차이, 디테일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차이가 좀 있고, 무릎 같은 경우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붉은 느낌이 되죠. 이제 빅룡이랑 염룡은 이 부분이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팔에 검은 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어깨 요 느낌, 요 디자인, 요게 약간 뾰족한 느낌, 샤프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전 요 분리되어 있는 모델도 굉장히 이쁘다라는 느낌이고요. 몸통 같은 경우는 이제 풍룡이랑 뇌룡은 이 레버를 조작해서 기술을 바꿔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슈로초에서는 레버는 가동하지 않는다는 게 역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는 전체적으로 좀 이제 합금을 사용하고 있죠. 발도 합금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체에 확실히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머리 부분 다 디자인 자체가 흡사하지만 이마에 이 특유의 본인만의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그 부분 덕분에 역삼각형 또는 다이아 모양의 요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죠. 그 특유의 바람 무늬 들어가 있는 것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룡을 보면 머리 먼저 볼게요. 이마에 요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가만 보면은 이제 귀에 달려 있는 요 안테나라고 해야 될까요? 안테나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머리에 디자인 자체는 반대로 되어 있다. 뭐 빅룡이랑 염룡이랑 똑같죠 뭐. 흉부도 역시 이쪽은 레버를 돌려서 기술을 바꿔 사용하는데 돌아가진 않고요. 나머지 부분도 뭐 색깔만 노란색으로 바뀌었지 기본적으로는 풍룡이랑 같습니다. 검은 색깔 라인 들어가 있는 부분, 허벅지에 은색 도색은 뭐 이전부터 그랬고, 하체도 좌우로 이렇게 합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좀 묵직한 느낌, 발도 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좋죠. 그리고 역시나 이 경광등 자체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뒷모습 봤을 때도 심플한 느낌이죠. 백팩의 외장을 들어주면 안쪽에는 이제 추진 장치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풍룡 역시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동 지난번에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목 자체는 이중 볼관절이죠. 이제 편하게 돌리고 막 숙이고 들고가 됐고, 어깨가 안쪽에 이제 합금 볼관절을 사용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확인했고, 팔꿈치에도 합금 파츠를 사용하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빅룡, 염룡 때도 느꼈지만은 이 허리 관절은 조금 많이 스무스합니다. 무장을 장착했을 때 뒤로 처지는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액션 취하거나 할 때 금방 흐트러지는, 다른 관절들에 비해서 쉽게 흐트러지는 형태예요. 그리고 하체가 역시나 고관절부터 합금을 사용을 하는데, 볼관절 같은 게 아니라 합금으로다가 그냥 축으로 만들어 버렸던 게 인상적인 포인트이기도 했고, 무릎 똑같더라고요. 아래쪽 관절은 클립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소리가 들리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위쪽은 일반적인 관절이지만 좀 튼튼한 관절이지만 아래쪽은 그래도 클립 구조를 썼다. 그래서 무릎 가동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었죠. 그리고 발목은 이제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불편하기는 한데 안쪽으로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꺾어주는 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안쪽이 좁은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기는 해요. 다리 많이 벌리기가 힘들어요. 정확히는 이제 지상 액션 할 때죠. 대신에 이제 발바닥 가동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형태 만들어주는 건 참 이쁩니다. 자, 그렇게 무릎까지 한번 깔끔하게 꿇어봤는데요. 이제는 잠깐 한번 볼 때죠. 짜잔! 격히류진! 같은 슈퍼로봇 초합금의 경룡신을 오래간만에 좀 꺼내왔습니다. 사이즈가 불리한 애들이랑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절이랑 이런 데 플라스틱을 많이 썼고 하다 보니까 금간대가 팔꿈치는 다 금갔어요 지금. 그래서 포즈 취하기가, 경룡신 포즈 취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그럼 각자의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먼저 폰다오단 이렇게 해서 그대로 들어주면 됩니다. 옆으로 돌려가지고 전개해서요. 간단하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풍룡은 폰다오단 사용, 그리고 뇌룡은 일렉건 사용. 뇌룡이 이게 그 백패기를 못 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비율 우선이잖아요. 프로포션 우선이다 보니까 보면은 사이즈가 많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갖다 대봤거든요. 포즈를 적당히 취해보면 아담해가지고 이게 올라탔다라기보다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조그만한 스케이트보드 같은 느낌? 좀 이렇게 서핑보드 같은 걸 탔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슈퍼로봇 초합금의 풍룡 그리고 뇌룡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만 더 리뷰하면은 빅 오더룸이 완성되기도 하는데 진짜 이 승리의 열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들어있는 게 진짜 무게감도 있고 꽤나 정말 장식용으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는 승인. 이거 좋은 것 같네. 이거 사이즈도 손에 착 감기네. 자, 아무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이.